예, 반갑습니다. KCOC 사무총장 맡고 있는 조대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5가지 이제 주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 KCOC의 사무총장을 맡게 된 지 이제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 오게 될 때, 외부에 있을 때, 공직에 이제 제가 있을 때, 관심이 뭐였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정부의 ODA의 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3조 원 정도 되는 이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민간 이 NGO 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 비중을 좀 높일 것인가라는 게 이제 저의 주요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들어와서 이렇게 1년 넘게 이곳에 이제 실상을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니까 이 현실은 이 정부에서 또는 다른 이 재원을 가지고 있는 주체에서 이쪽으로 재원을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하더라도 이 내부의 NGO 내부의 역량이 아직 그걸 받아들이기에 충분치 않다는, 이게 내부 역량의 문제, 이게 상당히 이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내부의 이러한 내부 역량이라는 이게 하나의 이제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기 요인이 이러한 그 내부 역량이라는 이런 측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NGO의 밖에서 쳐다볼 때 신뢰의 문제, 신뢰의 위기, 이게 또 하나 이제 큰 위기 요인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전체적인 그 신뢰성이 추락하고 또 모금이라든지 이런 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요 신뢰 위기의 또 다른 동전의 뒷면이 뭐냐 하면은 이게 신뢰가 없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세무 회계라든지 관리 감독, 투명성, 책무성 이러한 이름으로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이러한 또 이제 측면이 있고,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위기 요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마지막 제가 관찰한 요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전통 NGO하고 이 새로운 어떤 주체들, 개발 협력이나 또 SDG 이행이라는 이런 틀 안에서 움직이는 주체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주체들하고 이 격차들이 점점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격차 벌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좀 느껴진다는 게 제 관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위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동시에 기회 요인도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시민사회에서 제가 다른 이제 부문에서와 비교를 해보면 제일 큰 게 이 자발성 그리고 헌신성이라 그럴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 시민사회 내지는 이 NGO에서 가지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이제 20여 년간 MDG, SDG 시대라는 이런 글로벌 흐름이 있는데, 이 안에서 보면은 시민사회에게 요구하는 역할, 이러한 또 수요라 그럴까? 이러한 공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거, 넓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단순히 서비스 딜리버리였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정부와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버넌스에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해나가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공간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라든지 또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기회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위기 요인도 있고 기회 요인도 있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래서 미래의 결국은 우리의 관건이라는 거는 회원 단체들이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가. 그래서 개별 단체가 풀 수 없는 거를 어떻게 공동으로 이렇게 협의체라든지 또는 이러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KCOC라는 틀을 이용해서 전체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이러한데 이제 어떤 인식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협의체가 어소시에이션이 아니고 우산이 되줄 수 있는 어떤 엄브렐라 기능 또는 플랫폼 기능으로 우리가 이거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고 또 그것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데,
그 우리의 미래가 좀 달려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이 결국은 이 소통과 이러한 그 환경 변화에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그 소통과 참여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위기를 대응하는데 이러한 그 위기라 그럴까 도전 요인을 극복해 나가는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그 KCOC의 발전 방향 이러한 논의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지난 한 1년 동안 그 저희가 이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KCOC 안에 가버넌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위원회가 지금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 TF라고 이걸 한 6개월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무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이 KCOC 안에서 가버넌스에서 그동안 짧게는 6년, 그다음 이제 6개월,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지난 한 1년 동안 이러한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에서 추려진 것들을 제가 오늘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그 주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갖게 된 게. 이러한 중장기 발전을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고민한 가장 큰 이유들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올해가 20년이 됐는데 KCOC가 이제 설립된 지 20년 동안 그 처음에 24개 단체에서 출발해서 지금 140여 개로 이제 늘어났고 이 가버넌스 규모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만 해도 현재 7개가 있고 이사회 또 이러한 이사회 위원회 그리고 또 사무처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가버넌스가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고 또 규모도 커지고 인력 예산 모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20년 동안에 이제 그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20, 30개 단체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소통을 어떻게 이제 인위적으로 또는 이 시스템으로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과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증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넌스가 복잡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소통, 이 내부에서의 여러 이 가버넌스의 주체들 간의 소통을 해낼 것이냐, 또 참여,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중소단체 같은 경우는 참여할 기회가 상당히 또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이런 그 요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